제32기 KBS 바둑왕전 승자 1회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오늘은 신예들, 새내기들의 대결입니다. 이원영 3단과 김현찬 2단이 만났는데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원영 3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생 시절부터 이미 유명했던 기사죠. 네. 연구생 코스를 거쳐서 이제 제대로 입단을 했던 케이스고요. 김현찬 2단은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야전의 뼈가 굵은 기사인데요. 네. 역시 신예 기사들답게 치열한 승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기사의 기풍으로 오늘 바둑을 예상해 본다고 해도 화끈한 전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신예 기사들은 최근 트렌드가 전투이다 보니까 좀 네. 치열하게 두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대국도 아마 치열하게 전투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진감 넘치는 치열한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눈을 못 떼실 것 같은데요. KBS 바둑왕전 승자 1회전 함께 하시죠. 제32기 KBS 바둑왕전 승자 1회전 두 번째 경기입니다. 이원영 3단 대 김현찬 2단의 대국. 이원영 3단 92년생입니다. 2012년 BC카드배 본선, 물가정보배 8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김현찬 2단은 2011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2012년 바이링배 16강, 천원전 8강까지 진출을 한 바 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찬 2단 대 이원영 3단의 대국. 김현찬 2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김현찬 2단은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했고요. 네. 아마추어 최강자 중에 한 명이었죠. 아마랭킹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실력은 강한 기사였는데 입단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아서 입단했던 당시의 나이가 좀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입단하자마자 또 세계대회 16강까지 진출하면서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늦가기 입단을 했는데요. 늦가기 입단을 하고서 입단 직후에 또 바로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한상훈 선수도 그랬고요. 네. 입단은 늦었지만 그만큼 또 기량이 충실하기 때문에 바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원영 3단은 신예 기사들 중에서는 뭐 랭킹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요. 네.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사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실력이 탄탄하고 프로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한 적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놓고 보면 이원영 3단이 한 6대4 정도로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정상급 선수들이 아닌 경우 이 선수들을 비교하는 기준이 랭킹이 될 때가 있는데요. 네. 두 기사의 랭킹 24위 그리고 42위입니다. 차이가 난다면 나는 랭킹인데요. 네, 하지만 신예 기사들은 사실 하루가 다르게 늘기 때문에 뭐 김현찬 2단도 앞으로 더 랭킹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테고요. 신예 기사끼리의 만남에서는 랭킹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보석 좌변에 아주 재미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양쪽이 같은 형태가 나왔고 네. 일석이조의 자리를 흙이 두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이라고 봐줄 수는 없죠. 네, 예전에 약 10년 전에 삼성화재배 준결승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중국의 창하오 구단과 한국의 이창호 구단의 준결승 3국에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창호 구단의 흑번이었는데 좌변의 형태가 이제 나중에 백이 침입을 하면서 수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는 형세 판단을 할 때 절반 정도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대략 좌변 쪽의 집을 한 10집 정도 봐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영 3단 92년생입니다. 90후 세대 중에 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네. 김현찬 2단은 2011년에 입단을 해서 아직 입단한 지 2년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바이링배 세계대회에 참가를 해서 16강까지 올라갔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일본 바둑계 1인자 이야마 유우타 구단에게도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분명 저력이 있는 기사죠.
김현찬 2단이 이번 바둑왕전 같은 경우도 예선 결승에서 김지석 8단을 꺾었어요. 네, 사실 김현찬 2단을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본 결과 이 선수는 강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또 약자에게도 잘 패하는 면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가장 강자를 이겼던 것은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하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좌변부터 우하기까지 오늘 포석은 재미있는 형태가 많이 이어집니다. 포석 수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좌변은 똑같은 모양이 위아래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지금 동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곳을 잇고 네. 아래쪽을 잇고 네, 이렇게 벌려 두었습니다. 이 수가 일석이조의 좋은 착점이 되고 있죠. 네. 아래쪽에서도 정석이고요. 위쪽에서도 이 수로 인해 정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흑이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좀 불만이 없어 보이는데 그 이후로도 백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이 침입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온다면 흑은 어떤 수순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흑이 뒤로 받아주기에는 뭔가 굴복입니다. 네. 이 아래쪽에 전부 없을 때는 흑이 붙여서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금 아래쪽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단하고 싶고요. 차단을 해서 싸워야겠군요. 네. 일단 백이 그 당시에는 중국의 창하오 구단이 이쪽을 먼저 침입을 다시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요. 그때 이곳을 둘 때 한 네. 칸을 띄고요. 이창호 구단이 이렇게 막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렇게 마늘모를 두면서 결국은 수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에서 아주 알뜰하게 살 수가 있겠네요. 이곳으로 호구를 두고 네. 이렇게 둘 때 이쪽을 막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부분적으로는 잡으러 가는 형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네. 당장 이렇게 붙여서 잡으러 가기에는 일단 이 느는 수도 찝는 수를 봐서 선수가 되고요. 무엇보다 바깥쪽에 약점이 워낙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백도 드는 자리가 많아서 쉽게 잡힐 형태는 아니겠네요. 네. 당장은 백이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네. 항상 이런 수단은 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흑이 좀 유리해 보이지만 이 뒷맛을 안고 백도 둘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곳을 이제 걸쳐갔고요. 이쪽을 두었는데 네. 이 수는 이세돌 구단이 예전에 즐겨 쓰던 수법이에요. 이 수의 의도는 날일자를 씌워달라는 겁니다. 씌우면 이제 아래쪽에서 밀고 네. 한 칸 띄는 수가 일반적인 정석인데 이렇게 진행을 시킨다면 이 위치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 수가 없을 때에도 이와 같은 형태는 되니까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뒀다는 건 네, 여기서 나와 네. 끊겠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이 한 점을 네. 이용해서 전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싸움이 됐을 때 이 자리가 도움이 된다는 뜻이네요. 네. 물론 이 싸움이 백이 꼭 불리한 싸움은 아니지만 네. 일단 흑의 의도에 걸리게 되고요. 흑돌이 이곳에 있는 만큼 흑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도를 안다면 백도 날일자로 씌우진 않을 테고요. 네. 오늘은 좀 멀리 갔습니다. 네, 사실 좀 독특한 수죠. 네. 백이 날짜를 씌우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이런 식의 두 칸인데 네. 흑이 받아주었을 때 별다른 수단이 없거든요. 한 발 더 간 것이 약 4년 전쯤에 한국의 허영호 구단이 중국 신예 기사를 상대로 처음 사용했던 네. 수법입니다. 약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언뜻 봐도 지금 실전처럼 날일자로 나오는 수와 네.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서 끊어지는 형태가 나올 것 같죠. 일단 받는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받아준다면 백이 당장 건드릴 수도 있고 이후에 백의 노림은 이곳을 하나 두고 네. 이렇게 붙여가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흑이 차단을 한다면요. 그때 이렇게 끊어가고요. 네. 이곳이 돌파당하는 맛이 있으니까 흑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이쪽을 이제 단수 치고 나오는 수를 나와서 싸우는군요. 네. 이것이 백의 노림입니다. 네. 백은 당장 할 수도 있고 당장은 하지 않고 나중에 이 수단을 노릴 수도 있고요. 흑도 뒤에서 받아주는 것은 뭔가 기세에서는 좀 밀리는 느낌이죠. 네. 백이 두 칸을 띄었다면 쉽게 받아주겠지만 이때는 별다른 수가 없으니까요. 어떤 식이든 일단은 차단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차단하는 수가 이제 실전에 이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붙이고 이렇게 넣는다면 네. 백도 이곳을 늘게 되는데 흑이 막아주는 것은 이쪽을 막혀서 더 이상 차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끊는 자세가 너무 당장 좋아요. 약점이 생겨서 그렇죠. 네. 흑이 좀 곤란합니다.
일단 당장 축을 봐야 하는데 축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백이 그냥 붙이고 두더라도 백이 좋은 싸움입니다. 네. 이 붙이는 수도 잘 쓰이진 않아요. 이 장면에서 백이 3칸을 두었을 때 흑이 자주 쓰는 수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실전의 날일자와 이렇게 마늘모를 두고 상대방에 붙일 때 끼어가는 작전인데요. 뭐 이것도 어려운 싸움입니다만 실전에서는 비교적 간명한 가름수를 택했습니다. 그래도 바로 붙여서 싸우는 것보다는 좀 정리가 되는 모양인데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서로 간에 네. 어느 정도 타협이 되는 형태죠. 네, 이렇게 한 점을 잡고 흑은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일단 세력의 백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이 네. 돌의 위치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흑의 의도입니다. 네, 이렇게 붙여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백은 실리를 얻고 흑은 두텀을 얻어서 이 모양을 키우겠다는 포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모양이 커지는 만큼 또 전투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전 지켜보시죠. 네, 아, 바로 끼워 붙이는 수가 있군요. 저렇게 두어서 계속해서 실리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이 형태가 처음 등장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이미 신예 기사들 사이에서 연구가 되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두 기사 이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일단은 백의 실리가 커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101점을 흑이 완전히 제압을 한 것도 아니고요. 네. 이제 기사들의 연구가 있었을 때에는 호각이란 이야기가 많았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주변 배석도 또 관계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떨까요? 두 선수 아직 초읽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예 기사들이 연구를 하던 그 형태도 실전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배석은 이미 이런 형태에서 연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요즘 신예들이 또 포석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이 형태에 대해서는 익숙하겠죠. 네. 최근 바둑계를 보면 예전과는 달리 포석에서의 유행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활약했던 90년대 후반까지는 양화점 포석이 대세를 이뤘고요. 그 이후로는 중국식, 미니 중국식 이제 차례로 유행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신예 기사들이 이제 밤에 훈련이 끝난 후에 중국의 신예 기사들과 교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그럴 때 뭔가 느끼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 새로운 수법을 사용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석에서의 유행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포석이 연구된다고 해도 그 포석을 견제하는 수들이 또 바로 연구가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라면 뭐 최근 보기 드문 대세력 바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좌측의 흙 모양과 우측의 흙 모양 모두 세력을 지향하고 있죠. 김현찬 2단, 저도 공식 시합에서 한 차례 두어본 적이 있지만 굉장히 두텁게 두는 기사입니다. 이원영 3단은 전투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백도 지금은 높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은 상대에게 세력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세력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위쪽으로 돌이 향하고 있습니다. 저 수는 굉장히 도발적인 수네요. 상대에게 상변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통은 가만히 두 칸을 벌리는 수가 무난한데요. 상변을 비워둔 채로 중앙으로 다가섰어요. 네. 지금은 안 들어갈 수 없고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백이 한 번 더 온다면 상변이 또 아주 그럴듯해지는데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원영 3단의 기풍이기도 하고요. 지금 타이밍에 그것을 물어보나요? 좌변에서 백이 타개하는 과정에서 뭐 전투가 벌어진다면 네. 그 전에 두었던 눈목자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뭐 어쨌든 이원영 3단의 도발로 바둑은 재밌어지겠습니다. 네. 이원영 3단이 장기로 하는 부분이 싸움이긴 합니다만 평소 이원영 3단의 바둑을 보면 저런 식으로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리를 네. 해서라도 싸우는 기풍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약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흑도 위쪽에서 봤네요. 네, 역시 중앙 쪽에 눈목자가 있다는 것이 아까와의 차이점이죠. 만약 그 전에 백이 이선의 응수를 물어봤을 때 실전처럼 뒤에서 받는다면 백은 눈목자를 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참아두고 있습니다. 백은 또다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행마를 펼치고 있는 이원영 3단입니다. 자, 이원영 3단의 시선도 상변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또 실리를 챙기는 건가요? 네, 지금은 백한점과 양분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귀에서의 실리를 차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찬 2단도 역시 실리를 내어주지 않네요. 김현찬 2단은 아마추어 생활도 오래 했지만 그 이전에 연구생 출신이거든요. 네. 그 연구생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아마추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둑 자체는 정통파에 가깝고 하나, 아마추어 둘, 기풍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넷, 보통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마추어 특유의 그 전투를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네. 뭐 때로는 좀 무모하게 전투를 할 때도 있고요. 네, 또 굉장한 힘을 지닌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현찬 2단은 아마추어 생활을 오래 했을 뿐이지 기풍 자체로 보면 정통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변 흑의 형태 이제 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변은 거의 집이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원영 3단의 변칙 수법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붙여가는 수 사실 네. 잘 통하지 않는다면 초반에 상대에게 우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수법인데 10초. 상대의 강한 돌에 이렇게 붙이는 셋, 건 글쎄요. 어떨까요? 다섯, 지금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곳에 활용을 해서 아홉, 백돌의 열, 세력을 만들고 끝. 흑 한 세 점을 번 씌워가겠다는 뜻이거든요. 뭐 어차피 우변은 집이 됐기 때문에 아낌없이 교환을 하겠다는 거군요. 네. 아무튼 이원영 3단의 네. 바둑을 보면 신예 기사들, 전투를 좋아하는 신예 기사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입니다. 흑은 받아주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둘, 셋, 가만히 늘어주는 네. 것은 일단 상대의 다섯, 의도에 걸리긴 하는데요. 일곱, 여덟, 받아주네요. 상대의 의도에는 걸렸지만 네. 상대의 의도에 뭐 그렇게 통렬한 수법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백이 더 활용할 수단이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한번 치받는 수까지는 선수입니다만 당장 네. 할 것 같지는 않고요. 20초. 부친수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둘, 흑 한 점을 씌어갈 수 있어야 넷. 하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저곳까지는 선수 교환이 됩니다. 네. 부분적으로도 응수타진이네요. 흑이 3선에서 단수를 칠지 아니면 2선에서 단수를 칠지 애매한 타이밍에 응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중앙을 고려한다면 넷, 위쪽에서 단수를 쳐야 여섯, 되나요? 일곱,
네, 저렇게 단수 치는 수가 일단은 무난하죠. 네. 네, 여기까지 활용을 하고 그동안 의도했던 수를 이제 이원영 3단이 보일 텐데요. 백이 씌우는 수는 흑도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흑에게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둘, 뭐 부분적으로 상변의 흑 한 네. 점은 좌측으로 두 칸을 벌릴 수도 있고 네. 또 공간이 넓기 때문에 네. 크게 공격당할 아홉.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한 발 좁혀서 씌우네요. 이제부터 이 상변 전투가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상변 형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백이 붙여간 수가 조금 독특했죠. 네. 이 붙여간 수의 의도를 살펴보면 부분적인 보통의 행만은 한 칸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흑도 한 칸을 띄고 서로 한 칸을 띄어 나왔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처리가 되어서는 백진영에 들어온 흑 한 점을 공격하면서 뭔가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찬스를 잃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백이 이렇게 뛰면서 크게 얻는 건 없죠. 이쪽에 흑돌이 탄탄하니까요. 네. 오히려 흑 세력 쪽에 가까이 뛰어서 별로 기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붙여서 물어봤는데 네. 흑도 이렇게 늘어주는 대신에 다른 반발 수단은 없었을까요? 이제 다른 반발을 본다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는데요. 네. 젖히면 백이 다시 한번 되젖히고요. 이렇게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네. 이렇게 씌워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봉쇄가 자연스럽게 되었죠. 물론 이 진행도 흑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냥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네. 충분히 가능한데요. 일단은 서로 간에 부담스러운 진행이기 때문에 좀 자중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만 교환을 해두고요. 네. 자, 여기까지를 오질 않고 한 칸을 좁혔는데요. 역시 이렇게 네. 씌웠을 때에는 가능만 하다면 가장 좋죠. 이렇게 씌우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약점이 없으니까 둘 수만 있다면 좋은 수가 되겠지만 이곳을 나왔을 때 약점이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네. 백은 이렇게 날일자로 둔다면 뭐 당장은 크게 걱정할 돌은 아닙니다. 하지만 흑돌이 계속해서 이런 곳에 왔을 때 결국은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또 받는 형태도 그렇게 네. 좋은 형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실전은 한 칸을 좁혔습니다. 대신에 이쪽으로는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나오기만 해도 이 형태와는 봉쇄하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부분에 약점에 신경을 쓰면서 이게 이렇게까지는 오지 못했는데요. 일단 초반 포석을 보면 이원영 3단의 이수가 글쎄요, 뭐 물론 이원영 3단의 기풍이긴 합니다만 좀 네. 심했던 것 같고요. 흑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예상을 했던 치열한 전투는 상변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앙 쪽으로 흑도 진출하는 여유가 생겼죠. 역시 백은 눈목자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요. 네. 20초. 하나, 쉽게 봉쇄해도 되질 않을 것 같아요. 넷, 역시 봉쇄가 되지 않는다면 주변 여섯, 흑돌이 강한 만큼 네. 백이 여섯, 수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홉, 10, 100. 두 번 남았습니다. 이원영 3단 초읽기 한 번을 씁니다. 지금은 딱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실리를 얻으면서 네.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요. 흑이 응수하는 거에 따라서 행마를 펼치겠다는 뜻입니다. 근거를 뺏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원영 3단이 처음 유명해진 것은 하나, 이원영 3단이 연구생이던 시절인데요. 네. 당시 연구생에서는 랭킹 1위를 여섯, 유지하고 있었지만 뭐 여섯, 프로 무대에서 이름이 일곱, 알려진 적은 없었습니다. 여덟, 하지만 아홉, 예전에 삼성화재배 연구생 신분으로 본선까지 두 번 진출을 해서 남았습니다. 중국의 1인자였던 콩지혜 구단과 또 대등하게 싸웠고요. 네. 그때부터 프로 잡는 아마추어로 유명했었습니다. 네. 뭐 그 후에도 이원영 3단 입단을 하고 타이틀 무대까지 오르진 못했지만 각종 기전에서
상위 랭커들에게 정상급 기사들에게 하나, 많이 승리를 했어요. 네. 셋, 하지만 넷, 아직까지는 신예의 굴레를 다섯, 벗어나지 못했고요. 여섯, 뭐 정상권으로 일곱, 조금 더 치고 올라가려면 여덟, 지금 고비를 아홉.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찬 2단도 아마 강자였기 때문에 네. 통합 예선전에 많이 진출해서 프로 기전에 참가를 한 적이 많은데요. 저도 김현찬 2단의 바둑을 그때부터 여러 번 봤는데 아마추어 바둑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미 강했던 기사입니다. 지금처럼 치받는 교환은 꼭 필요한가요? 역시 날일자 부근에 건너붙이는 약점을 방어하는 거죠.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김현찬 2단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하나 치받은 교환을 해놓고 시간을 썼어요. 네. 지금 김현찬 2단이 뭔가 두 가지 길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김현찬 2단. 자, 어떤 수를 고민하면서 시간을 썼을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자, 이 교환을 하고 여기서 시간을 썼습니다. 보통은 이 교환을 한 다음에는 한 네. 칸을 띄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한 칸을 띄었을 때 이 붙이는 수가 너무도 눈에 들어옵니다. 네. 백이 붙인 다음에 흑은 다시 한번 중앙을 씌어가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중앙에서 승부를 걸만한지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백은 깔끔하게 넘어가는 모양인가요? 부분적으로는 흑이 젖혀도 끊는다면 더 이상 수를 부릴 수가 없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과연 이수가 기분이 나쁘다면 네. 흑이 먼저 붙였을 때 이제 백이 늘어준다면 네. 흑이 여기로 호구 치는 수가 선수여서 별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온다면 큰 차이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좀 이득이 될 수 네. 있는데요. 과연 붙였을 때 백이 받아줄지 이제 그런 쪽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먼저 바깥쪽에서 공격을 하나요? 중앙 쪽에서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네. 저라면은 이곳을 일단 붙이고 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역시 이수와 이수 사이에서 좀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초읽기 한번 사용한 것에서 느껴집니다. 네. 김현찬 2단의 응수에 따라서 또 많은 진행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먼저 붙인다면 여덟. 조금 더 급박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중앙 쪽을 띄어서 상변을 백이 넘어가더라도 중앙을 다시 한번 덮어 씌운다면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바둑은 1대1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상대가 저렇게 한 칸을 네. 띄니까 왠지 또 넘어가기 싫어지죠. 중앙에 흑이 한 번 더 온다면 백도 겁이 나요. 네. 상당히 골이 깊어집니다. 결국 김현찬 2단이 초읽기를 한번 사용하면서 걱정했던 그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오히려 이제는 다른 쪽을 끌어가네요. 네.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오히려 파고드는데요. 네. 저수가 가능하기만 하다면 네. 오히려 더 통렬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눈목자 형태는 항상 장단점이 있는데 이럴 때가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 돌이 두터울 때에는 눈목자 행마가 굉장히 발빠른 행마가 되면서 좋은 수일 여덟, 경우가 많은데요. 아홉. 지금 상황은 열, 반대로 흙이 두텁기 셋, 때문에 백의 약점이 마지막 노출되고 초읽기입니다. 있습니다. 네, 이원영 3단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바둑은 이제부터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큰 실수가 나오진 않았지만 초반 이원영 3단의 적극적인 수를 김현찬 2단이 잘 파고들면서 네, 약간 우세를 마지막.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백도 흑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죠. 쉽게 해주질 않습니다. 마지막 흑도 하나, 한 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네. 지금 계속해서 돌파에 들어가는 것은 네. 반대로 그 자리를 백에게 당해서
들어갔던 흑돌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삭감에 들어갔던 흑돌들은 여전히 공격권에 있는 건가요? 마지막 지금은 오히려 하나, 흑보다는 백이 둘, 더 엷은 형태로 보이고요. 네. 넷, 다섯, 초반 포석 단계에서 여섯, 김현찬 2단이 일곱, 실리를 상대에게 내주면서 여덟, 두터움을 쌓은 아홉. 만큼 지금 계속해서 그 두터움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두고 있죠. 제가 이원영 3단과도 공식 시합에서 한 4차례 정도 둔 적이 있는데 항상 느끼는 점이 이 선수는 약간 무리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둡니다. 네. 하지만 막상 마지막 대응하기가 만만치 하나. 않아요. 둘, 셋, 넷, 다섯, 사실 상대의 무리를 여섯, 제대로 응징하지 일곱, 못할 때는 여덟, 또 엄청난 위력이 아홉.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이 이원영 3단의 가장 큰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둑도 포석 단계에서 상대에게 상변으로 들어오라고 유도를 해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네. 꼭 백이 좋은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죠. 그것이 이원영 3단의 기풍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현찬 2단의 손길은 나는 전혀 급할 게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김현찬 2단도 일단 정수대로 두는 것을 추구하는 기풍이기 때문에 이런 기풍의 기사들은 보통 마지막. 서두르질 않습니다. 하나, 둘, 지금도 상대가 셋, 크게 도발하는 행마를 하고 넷, 있지만 다섯, 묵묵히 자신의 갈 여섯. 길을 가고 있죠.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을 가만히 이어서 응수하네요. 그렇다면 김현찬 2단이 선수로 상변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가일수를 해서 공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제는 정말 흑이 셋, 공격을 하는 형태가 넷, 됐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젖수로 인해서 네. 일단 백이 양쪽으로 갈라졌고요. 흑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의 형태도 백으로서는 꽤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 저 자리 돌파하는 수가 기분 좋기 때문에 이원영 3단이 이런 진행을 택했는데 사실 부분적으로는 흑이 좀 기분이 나쁘지만 빈 삼각으로 둬주더라도 네. 그 다음이 없어요. 네,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백이 계속해서 돌파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돌파한다면 바꿔치기가 될 수는 있어도 백이 우세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백도 이제 바깥쪽으로 마지막. 나오는 수단뿐이네요. 둘, 셋, 넷, 저곳에 별다른 다섯, 맛을 두지 못하고 여섯, 바깥쪽으로 나온다면 일곱, 여덟, 일단은 수세에 아홉. 빠졌습니다, 백이. 네. 네, 이렇게 된 원인은 역시 초반 포석 작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포석 단계에서 이원영 3단은 실리를 얻었고 상대에게 두텀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뭐 전투를 벌이기보다는 이제 침착하게 두면서 마지막 좀 탄탄하게 판을 짜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영 3단이 강하게 두다가 지금 역습을 맞아서 수세에 빠진 장면입니다. 지금은 벌어들이는 것 없이 도망만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반대로 흑은 공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양쪽의 백도를 공격하면서 둘, 집으로도 셋. 이득을 볼 수 있고요. 네. 다섯, 지금은 흑이 두기 편한 여섯. 바둑으로 보입니다. 일곱, 여덟, 이원영 3단의 아홉. 포석 작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도 수세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수예요. 네. 마지막 아홉에 붙이는 수를 착수했는데요. 네, 사실 바둑의 길이에는 조금 어긋나는 면은 있습니다. 네. 급하게 착점을 한 모습이 이원영 3단도 뭔가 확신이 있어서 둔 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반대쪽을 지키고 나니까 어차피 저 부분은 백이 네. 단수를 쳐도 바깥쪽에서
껴붙인다든지 한 칸을 띄어서 크게 별 볼 일 없는 형태거든요. 오히려 붙인 수가 좀 어색해졌네요. 네, 지금 중앙 쪽에 있는 백돌이 계속 엷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수 친수는 뭐 붙인 이상은 내친 걸음입니다. 붙인 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네, 이렇게 두었을 때 후속 수단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앙 쪽에 백돌만 엷어지고 네. 백이 처리해야 할 곳이 한 곳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중앙 쪽이 정말 가시권에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은 흙이 두기 편한 바둑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예전 중국 다섯, 당나라 시대에 여섯, 바둑 국수로 일곱, 불렸던 여덟, 왕적신이라는 사람이 위기식결을 지었거든요. 네. 바둑을 잘 두기 위한 10가지의 비결인데요. 그 맨 마지막이 세고치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세력이 외로울 때는 화평을 취하라. 그 말은 이원영 3단의 입장에서 네. 오늘 바둑 포석 단계에서 상대에게 두터움을 내주었는데 이럴 때는 화평을 취했어야죠. 강약 조절에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네. 중앙 어떻게 하죠? 이제 정말 얇아 보이는데요. 두는 손길로 봐서는 마지막 지금도 하나, 다시 한번 끊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네요. 이원영 3단 답습니다. 네. 계속 싸움을 걸어가곤 있지만 문제는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김현찬 2단 입장에서는 셋, 편하죠. 넷,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섯, 뭐 적극적인 수를 한 여섯, 수도 두지 않았는데 일곱, 이미 주도권을 잡고 여덟, 있으니까요. 아홉.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흙은 여러 가지 개를 두고 셋, 선택을 할 수가 넷,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여섯, 뭐 이원영 3단의 일곱, 기풍이라는 말씀을 여덟, 거듭드리고 있는데 아홉. 사실 기풍도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그 경우에는 그 수가 기풍이 아닌 완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오늘 바둑이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김현찬 2단은 지금 급소를 잘 치면서 상대의 무리를 적절하게 응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바둑도를 착점하는 손길만 봐도 네. 김현찬 2단에 비해서 좀 여유가 없어 보이는 이원영 3단인데요. 사용하는 시간만 봐도 이원영 3단은 계속 마지막 9에 착수를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100의 착점은 어렵고 흙은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지금도 다섯, 김현찬 2단은 여섯, 분명 그 중앙 전투를 경계하고 있을 여덟, 겁니다. 아홉. 그것은 역시 이원영 3단이 네. 전투가 굉장히 강한 기사예요. 분명 수세에 빠졌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무시무시한 괴력으로 또 그것을 뒤엎는 힘이 있거든요. 마지막 네, 결국 이원영 3단도 둘, 좌변까지 돌보질 셋. 못했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좌변은 챙겼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네. 되고 보니까 애초에 좌변을 백이 건드려서 오히려 집으로 손해를 봤고요. 이득 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 뭐 중앙에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요. 네. 계속해서 김현찬 2단의 좋은 흐름으로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변집이 마지막.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네. 둘, 한 10집은 셋. 늘어났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어차피 잡힌 돌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이용해서 바깥쪽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끊어가고 흙이 2점을 살릴 때 백이 꽉 있는다면 부분적으로는 백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뭐 백이 되는 형태는 아닌데요. 마지막 바깥쪽에서 선수 활용을 많이 둘. 함으로써 네. 바둑을 두텁게 만들 수는 있죠. 연결고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해둘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두터워진 형태를 공격에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공격을 하는 형태로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최강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원영 3단 시종일관 최강수로 두고 있는데요. 막상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탈출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되젖힌다는 생각이 있어 보였는데요. 네. 과연 가능할까요? 저렇게까지 붙이고 나서 봉쇄를 하지 못한다면 지금 붙여간 수도 악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젖혀갈 수 여덟. 있습니까? 아홉. 젖혀갑니다. 네. 네, 이제는 지금 중앙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젖힌 수가 가능할까요? 네, 역시 바깥쪽이 문제입니다. 저렇게 단수치고 나오는 순간 어느 정도 돌파는 가능하거든요. 네. 물론 백이 계속해서 네. 막아갈 텐데 둘, 셋, 서로 쉽진 넷. 않은 싸움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완전히 승부가 됐습니다. 상변에서부터 나온 돌들의 전투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흙에 치고 나오는 수순은 당연한데요. 네, 흙이 뭐 이런 부분이 돌이 있다면 네. 이 끼우는 맥점도 있는데요. 네. 막으면 이렇게 끊어서 양단수가 되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이곳에 돌이 없기 때문에 끼운다면 백이 이쪽을 나가고 이을 때 끊어지는 형태가 되죠. 네. 이 끼운 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나갔는데요. 네, 단수치고 네. 있는 것까지는 당연하고요. 백도 항상 이 자리는 선수로 듣고 있습니다. 네. 봉쇄가 되는 형태인가요? 이렇게 진행된 다음에 백이 틀어막기 위해서는 이 수뿐이에요. 네. 다른 식으로 막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따라 막아도 끊었을 때 막을 때 이쪽이 끊어지거든요. 당장 걸립니다. 네, 이것은 네. 백이 무리죠. 그래서 한 발 늦춰서 봉쇄를 할 수밖에 네.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봉쇄하는 수가 가장 어려운 변화인데요. 네. 여기서 흙도 두 가지 작전이 보입니다. 하나는 이쪽을 붙여서 네. 이쪽으로 젖혀가는 작전이고요. 네. 끊고 여전히 백의 약점들이 좀 드러나네요. 네, 이렇게 진행을 시킨 다음에 네. 이 세 점을 잡으러 가는 진행을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당장은 지금 축이네요. 이 한 점에 걸리죠. 그렇다면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이쪽 세 점의 승부를 거는 이런 작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이 형태에서 이쪽을 가만히 나오고 뭔가 이런 부분의 선수로 해서 이 한 칸 뛰는 수를 노리는 작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전보다는 아까 작전이 더 좋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백이 날일자를 봉쇄할 때 뭐 수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흙이 먼저 붙인다든지 네. 이쪽을 붙이는 이 싸움이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앙 봉쇄가 가능할까요? 실전에서 지켜보시죠. 마지막 하나, 둘,
봉쇄를 할 수 없다면 백은 좌변에서의 손해가 너무 큰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곱, 여덟, 초반 포석 단계에서 아홉. 흑은 두 텀을 쌓았고 백은 실리를 얻었는데요. 지금은 실리면에서 백이 앞서는지가 의문입니다.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상변도 깨졌고요. 좌변에 흑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중앙 싸움에 이원영 3단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전체적인 집 모양을 다섯, 계산해 보면 백은 한 여섯, 41집 일곱, 정도로 보이고요. 여덟, 아홉, 백도 그 수뿐이고요. 흑도 40집 이상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텀만큼 흑이 우세하죠. 집으로도 우세하지 않은데 상대에게 두 텀에서 밀리기 때문에 네. 이원영 3단이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도 이제 마지막. 집으로 가기에는 하나, 늦었네요. 네. 둘, 셋, 이 장면에서 마늘모를 붙인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섯. 네, 바로 그 자리죠. 네. 뭔가 백의 형태가 맛이 나빠요. 네. 봉쇄만 깔끔하게 된다면 그때는 흑도 상변에서 궁색하게 살거나 네. 또는 잡힐 수도 있는 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좌측에서 단수 치는 수는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원영 3단이 아끼고 있는 겁니다. 봉쇄만 된다면 상변에서 살려준다고 해도 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보너스들이 많은데요. 네. 마지막 이 형태 어렵네요. 둘, 일단 흑도 셋. 젖혀가야 합니다. 넷, 다섯, 네, 당연한 수순이고요. 서로 간에 거의 외길 수순인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의 형태로 봐서는 마지막 이원영 하나, 3단이 끝까지 둘, 끊어가는 것이 좀 무리로 셋. 보이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끊어갈 수 여덟. 있습니까? 아홉, 일단 연장책 쓰면서 시간을 벌죠. 지금 끊어간다면 뒤가 없는 싸움이고요. 타협을 한다면 그냥 좌측에서 늘어서 행마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와서 타협하는 것은 흑이 마지막. 우세해 보입니다. 하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네요. 역시 끊는 건 무리라고 네. 봤네요. 맛이 너무 나쁘죠. 뭐 타협은 타협이지만 이 진행은 역시 흑의 만족이겠죠. 흑이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네. 실리와 두터 면에서 모두 백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백은 다시 오른쪽에서부터 나온 백돌들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섯, 그쪽 부분이 상당히 여섯, 얇아서 김현찬 일곱, 2단도 그쪽 여덟, 공격을 아홉.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흑이 교환한 저 자리는 사실 약간 아까울 수는 있는 자리인데 지금 시간에 쫓기면서 교환을 해두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저렇게 밀고 백이 나온다면 흑도 따라 나와서 네. 뭐 좌우가 모두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백도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현영 일곱, 3단 두 점을 살리지 여덟, 못한다면 아홉. 바둑은 분명 기세로 보이는데 네. 뭐 수읽기 끝에 안 된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리고 당장의 문제보다는 그 전에 이제 판을 그르친 원인에 있습니다. 그 두 점은 정말 대단한 두터움을 흑에게 주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현찬 2단도
느슨하게 두 점을 다시 한번 가일수하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반대쪽을 밀어갑니다. 실리로는 만만치 않고 두 텀에서 흙이 좀 앞서 있거든요. 네. 둘, 그 말은 셋, 김현찬 2단도 넷, 두 텀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다섯, 바둑이 미세해질 수 여섯, 있다는 뜻이죠. 일곱, 여덟, 아홉. 방심할 수 있는 형세는 전혀 아닙니다. 이원영 3단이 좌변, 좌중앙에서 굉장히 수세에 몰렸던 것에 비하면 형세는 또 그렇지가 않네요. 네, 일단 상대방이 두 텀을 뭔가 활용해야 하는 형세이고요. 이원영 3단 입장에서도 두 점이 잡히긴 했지만 집으로만 보면 5집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양쪽을 넷, 타개했기 때문에 다섯, 여섯, 상대의 두 텀을 일곱, 어떤 식으로 여덟, 억제시키느냐 아홉. 그것이 승부입니다. 저렇게 젖히면서 저 부분에 흙집이 좀 늘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하중앙 쪽에 흙집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집균형이 마지막.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둘, 그 수가 됩니까? 백도 최대한 버텼는데요. 네. 저렇게 호구쳐 가는 것은 흙이 끊는다면 그 부근에서는 좀 손해가 될지언정 계속해서 중앙에 102점이 준동하는 뒷맛을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김현찬 2단도 넷, 어느 순간에는 중앙 여섯, 쪽의 뒷맛을 일곱, 좀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여덟, 아홉. 지금 묘한 곳을 끌어갔네요. 끊는 수는 무슨 뜻일까요? 네, 당장은 잡히죠. 네, 김현찬 2단, 이 끊인 수 어떤 수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자,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흙이 갑자기 이곳을 끊었어요. 네. 이 수의 의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흙이 이쪽을 끊는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백이 당장 이런 자리는 항상 선수가 되고요. 이곳을 나갔을 때가 문제예요. 네. 나가면 흙이 따라 나와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밀어간다면 흙 두 점을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가도 이곳 단수가 선수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걸리는군요. 끊고 따내면 네. 뒤에서 환격이 되죠. 네, 이것은 흙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은 이곳을 끊는 수를 뭔가 둘 수가 없고요. 네. 그렇다고 이쪽을 밀어서 지키자니 이제는 백이 오히려 이 두 점을 좀 가볍게 보고 손을 빼고 끊을 때 이제 다른 식으로 응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곳을 끊어간 거예요. 당장은 씌운다면 이 수가 대손해죠. 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네. 자연스럽게 이 자리가 이제 선수가 되고요. 이 두 점과 또 관련이 있네요. 네, 그 타이밍에 이제 끊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나중에 이곳에 흙돌이 오고 나서 그때 끊으면 백은 당연히 이런 단수의 행마를 펼치지 이렇게 뛰진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먼저 끊는 것이 응수타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리 결정을 해두겠다는 거였는데요. 네. 이후의 수순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네. 지금 쌍방이 초읽기에 몰리는 과정에서 아주 복잡한 수읽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원영 3단도 이 상대의 이런 의도를 알고 있을 텐데요. 다음 응수가 궁금합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돌이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셋, 끊어갔다는 거죠. 넷, 다섯, 이원영 3단도 여섯, 끊어간 일곱, 수의 의도를 모르진 여덟, 않을 텐데요. 아홉. 지금 잡히는데도 끊어가는 흙과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 않는 백입니다. 네. 중앙 싸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단순하게 밀어가네요. 그만큼 이 두 점이 중요하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중앙 쪽에 두 점, 흙이 백을 잡고 있느냐, 백이 흙 두 점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요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원영 3단도 손을 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아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되는 자리예요. 지금 좌우로 신경 쓸 곳이 너무 많죠. 우변도 여전히 미완성 상태고요. 네. 어느 쪽부터 마지막. 처리를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을 뺐습니다. 흙은 당연히 나가야 될 테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애초에 끊어간 수가 큰 의미는 없었죠. 결국은 같은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측에서 백이 꽤 이득을 받기 때문에 하나, 김현찬 둘, 2단도 셋, 좌측에서 백도를 공격하면서 좀 이득을 다섯, 봐야 하는 형태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점을 포기하고 바꿔치기네요. 일단 좌측에서 김현찬 2단이 10집에 가까운 이득은 받고요. 네. 이제 우측에서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 전에 진행이 흙이 우세했던 만큼 지금 진행이 비슷하게만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흙이 우세한 바둑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계산이라면 중앙에서 흙이 득을 본 것보다 백이 우변에서 더 많은 득을 하나, 봐야 되는데요. 네. 셋, 넷, 어느 정도까지 다섯, 피해를 입힐 수 여섯, 있을까요? 일곱, 여덟. 백이 받아야 하니까요. 아홉. 여기서 흙이 선수를 뽑게 되죠. 먼저 우변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찝어가는 자리는 선수가 되겠고요. 이원영 3단이 본인의 기풍을 잘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김현찬 2단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원영 3단 자신의 동문 선배 중에 이세돌, 최철한 이런 유명한 싸움꾼들이 많거든요. 네. 그 기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굉장히 전투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철한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 전투가 강하다고는 해도 이원영 3단처럼 조금 불리해 보이는 전투를 즐겨 하진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좌상 쪽의 끝내기는 비마 끝내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흙이 중앙 처리 과정에서 선수까지 잡았기 때문에 백은 더 불만인데요. 네. 하지만 집계산으로 큰 차이가 나 보이진 않거든요. 네. 자, 중앙의 복잡한 형태가 정리가 됐습니다. 과연 형세는 어떨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원영 3단도 손 모양이 개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현찬 2단도 역시 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고요. 자, 여기 상당히 복잡한 전투였어요. 이제는 일단락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공방이 끝난 후에 흙이 선수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원영 3단이 이쪽으로 단수를 쳤거든요. 네. 지금 이곳을 따낼 때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단순하게 흙이 있고 백이 받는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백집이 8집이고요. 네. 합쳐서 20집, 한 36집 정도 납니다. 네. 네, 이 부분까지 친다면 한 40집 정도를 봐줄 수 있겠습니다. 백의 확정가는 40집 정도고요. 네.
이곳이 한 18집은 좀 강해 보입니다. 네. 한 19집 정도 봐주고요. 흙도 여기까지만 봤을 때 한 40집은 납니다. 네. 그렇다면 8집 정도는 집으로 우세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네요. 지금 집으로는 크게 우세한 것이 없습니다. 네. 혹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텀을 뭔가 흙이 활용해야 하는 바둑이고요. 또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그 선수를 활용해서 끝내기를 해야 하는 바둑입니다. 생각보다는 미세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분위기는 흙이 굉장한 우세를 잡았을 것 같았는데요. 네. 꼭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원영 3단의 기풍을 아까 설명해 드릴 때 뭔가 이상해 보이는 무리를 하는데 막상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가 대국할 때 느꼈던 점도 지금 오늘 바둑에서 느끼는 점과 비슷합니다. 셋, 이 정도라면 내가 우세해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았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물론 김현찬 2단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단지 생각보다는 이제 미세한 쪽에 가깝다는 거죠. 집으로는 그렇지만 흙에게는 또 두터움이 남아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현찬 2단도 아까 공세를 취할 때와는 좀 손 모양이 달라졌어요. 네. 약간 다급하게 착점하는 것도 보이고 형세를 정확히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계속 몰아치다가 막상 하나, 형세 판단을 해봤는데 큰 차이가 넷, 나지 않을 때 좀 당황스러울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여섯, 그런 경우에 굉장히 여섯, 당황스럽죠. 일곱, 흐름이나 여덟, 지금까지의 그 내용으로 봐서는 본인이 우세해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으니까요. 과거 일본 바둑에서 이중허리라고 불렸던 리나이펑 구단이 그런 면이 있어서 네. 별명이 이중허리였습니다. 당시 일본 바둑계의 1인자였던 사카다 이오 구단은 별명이 면도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아무리 배워도 상대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셋, 이중허리라는 별명이 넷, 붙었습니다. 다섯, 오늘 이원영 3단도 흐름으로만 놓고 일곱, 보면 한 여덟, 두세 차례 정도 아홉.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아직 역전이라고 네. 볼 수는 없고요.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다 정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보통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취해서 계속 바둑을 두다가 막상 개가를 해보고는 내가 왜 부족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개가가 중요한 거죠. 흐름이나 뭐 내용으로만 놓고 형세 판단했을 때에는 틀리는 셋,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아홉. 그 부분은 프로 기사들도 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예전에 대표적인 낙관파였던 유창혁 구단이 이제 그런 모습을 몇 차례 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끊어가는 수가 되나요? 된다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수읽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만만치 않습니다. 이원영 3단이 이 부분에 노림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지금 꼭 된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되지 않는다면 손해수인가요? 네, 마지막 분명히 손해가 되겠죠. 하나, 둘, 지금 제가
뭔가 머릿속으로 빠르게 참고도를 다섯, 그려봤을 때에는 여섯, 대형 바꿔치기가 일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덟, 네. 아홉, 어려운 자리네요. 저곳에서 수가 난다면 제가 계산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 흑지 인형이 전부 파괴되었기 때문에 바둑은 역전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바꿔치기라고 해도 저는 다섯,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어느 일곱, 쪽과 어느 쪽의 바꿔치기가 여덟. 될까요? 지금 이어서 갔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우변 쪽 어떤 노림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자, 마지막까지 연용 3단이 방심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이곳을 끊었고요. 네. 단수를 칠 때 늘었습니다. 네. 제가 바꿔치기라고 순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먼저 네. 끊어가는 것을 제가 머릿속으로 수익기를 해봤을 때였는데요. 네. 따내고 이을 때 이제 이곳을 잡고요. 네. 백도 따내지 않고 이렇게 있는 수가 재미있습니다. 수가 맞겠군요. 네. 그럴 때 이제 이쪽을 네. 단수 치고 다 교환을 한 후에 이제 이 부분을 이었을 때 백이 한 점을 끊어 잡고요. 단수를 치고 네. 네, 이때 이 상변을 제압하는 아. 쪽이 뭔가 보였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 필연인지도 좀 의문이고요. 중간중간에 어려운 변화가 많습니다. 이 바꿔치기라면 흑의 만족 아닌가요? 네,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네. 흑이 만족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백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이제 이 장면에서 잊질 않고 이제 따내는 한 변화가 좀 점을 어려워요. 잡았을 때요. 단수를 친다면 네. 그때 이제 이어주는 것은 흑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돼서 이 끊는 수와 이쪽을 제압하는 수가 맞복입니다. 네. 이때 잊질 않고 이제 날일자를 둔다든지 바꿔치기 형태로 흘러가고요. 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백대마 전체의 사활이 승부가 됩니다. 아, 너무 어려운 수읽기네요. 네. 이제 이런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수읽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끊어가지 않고 이쪽 이어서 지금 처리를 했어요. 네. 있는 순간 뭐 백이 단수는 하나 쳐도 악수가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 잡을 때 네. 이제 와서 이곳을 끊겠다는 뜻입니다. 백이 이어만 준다면 아까보다도 더 이득이죠. 아까는 이런 형태니까요.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는 백도 잊진 않고 이제 다른 식으로 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빈삼각을 두나요? 그때 이쪽을 따내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돌파하고 나서 이쪽을 호구치는 상변을 끊어가는 뒷맛은 있습니다. 우변 쪽에 수읽기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서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원영 3단이 미세하긴 하지만 형세가 좋진 않다고 보고 지금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바둑이 네.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장면이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앙 쪽에서 한 점을 빵 따냄까지는 했죠. 네. 지금 백선의 바둑인데요. 네. 바꿔치기가 되나요? 하나, 우변과 중앙 셋, 그리고 상변까지 다섯, 여섯, 복잡하게 걸려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과연 중앙 쪽을 백이 한 번 더 가일수해서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승부입니다. 지금 중앙을 둔다면 흑은 중앙 쪽을 받아주지 않고 네. 우측을 끊어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변과 중앙이 양분되면서 사활이 승부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복잡한데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까지 좀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바꿔치기 쪽을 택했습니다. 이건 백이 우변을 뚫었지만 중앙이 또 크게 들어갔고요. 네, 득실이 어떻게 될지 아마 두 대국자도 짧은 초읽기 속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 네. 대략 계산을 해보면 우변의 흙집이 한 10집 정도 깨졌고요. 그 사이에 중앙과 우변에서 백이 한 5집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15집의 이득을 본 하나, 거죠. 둘, 중앙 쪽을 셋, 보면 넷, 다섯, 여섯, 흙이 20집 이상 일곱, 늘어났습니다.
여덟, 그럼 이 변화 아홉. 역시도 흙이 득인가요? 오히려 흙이 이득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베개 부수입도 있습니다. 지금 밀어간 자리가 바로 그런데요. 네. 그 전에 중앙에 흙집이 아닐 때에는 저 밀어가는 수는 흙이 막아줄 이유가 없었죠. 지금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하변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네, 하변에 이선에 둘, 치중가 있는 셋. 그 한 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흙이 좀 득을 받고 네. 하변까지 연관을 짓는다면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까 형세를 계산했던 마지막. 대로라면 네. 바꿔치기에서 백이 둘, 득을 더 봐야 하는 셋. 장면이었는데요. 네. 과연 이 정도의 바꿔치기로 이원영 3단이 역전에 성공했을지 하변의 형태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형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둑 시종일관 눈을 뗄 수 없게 마지막. 만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리될 만하면 여섯, 다시 한번 바꿔치기가 일곱. 일어나고요. 네. 여덟, 아홉, 위쪽으로 둡니까? 한 점을 가두질 않았네요. 네. 지금 흙이 2선을 내려선다면 한 점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연장책을 쓰면서 신중하게 수익기 하고 있습니다. 하변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좌상귀 쪽이 108집이 나고요. 네. 좌하귀 쪽이 12집, 마지막. 합치면 20집입니다. 둘, 셋, 넷, 그리고 중앙 쪽에 다섯, 100집이 여섯, 일곱, 여덟, 10집, 아홉, 조금은 약한데요. 한 10집 정도 봐주고요. 30집, 30집의 우하귀 쪽이죠. 한 13집 정도 납니다. 네. 43집인데요. 이원영 3단 얼굴이 조금 하나, 붉어진 것 같기도 둘, 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흙은 일곱, 좌변 쪽이 여덟, 19집이었죠. 18집 정도 지금은 날 것 같습니다. 18집. 우상귀 쪽이 한 9집 정도 됩니다. 네. 그럼 27집이고요. 중앙이 한 31집은 나네요. 그러면 거의 60집 가까이 나는데요. 네. 하나, 둘, 그렇다면 셋, 집으로 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다섯, 여섯, 하변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여덟, 백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 정도 형태라면 바둑은 흙이 우세해 보입니다. 덤을 감안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여유가 꽤 있네요. 네.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나요? 이제 와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죠. 마지막 하나,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김현찬 2단이 좀 우세해 보입니다. 이원영 3단이 계속 마지막. 버티면서 하나, 다 수습을 둘, 하는 데는 성공을 셋, 했지만 집은 오히려 차이가 나네요. 다섯. 네. 마지막 여섯, 바꿔치기에서는 역시 흙이 좀 여덟, 이득 본 것으로 보이네요. 중앙 쪽의 집이 워낙 크게 났으니까요. 네. 네, 지금은 대략 반면 10집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원영 3단 지금 형세가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좌상기 쪽을 받지 하나, 않고 둘, 끝내기를 하면서 셋. 버틸 수도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지만 팩감도 여덟, 계산해야 되고요. 아홉. 네, 일단은 뭐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좌상기 하나, 쪽은 받지 않는다고 해도 셋, 패는 날 수가 있습니다. 넷, 다섯. 하지만 팩감이 문제인데요. 네, 게다가 그 일곱. 패는 흙이 꽃놀이 패니까요. 네. 흙은 져도 부담이 없고 백은 지면 전체가 잡히는 패입니다. 뭐 흑은 단순히 끝내기를 하는 수순들도 다 팩감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 중앙 쪽 바꿔치기에서 정확한 하나, 수순으로 둘, 바꿔치기를 결행한 것이 넷. 김현찬 2단의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전에 형세 판단을 해볼 때만 해도 좀 신기할 정도로 큰 차이가 아니었는데요. 네, 약간 흙이 편해 보이지만 네. 좀 미세한 바둑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꿔치기에서 마지막. 이원영 3단이 물론 하나, 좀 형세가 안 좋다고 둘, 보고 셋, 무리를 하긴 했지만 넷, 김현찬 2단이 또 정확하게 다섯, 응수를 하면서 여섯, 일곱, 지금은 여덟, 역전이 되기는 좀 어려운 바둑 같아요. 상변 형태는 아직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요. 서로 간에 집을 만들 자리는 없을까요? 상변은 서로 간에 큰 집이 날 수가 없죠. 거의 비슷해 보이고요. 오히려 네. 집이 난다면 흙이 날 하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둘, 자리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원영 3단 지금 형세가 나쁘다고 보고 네. 버텨갑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네. 그렇게 막아도 되나요? 패로 버티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은 바깥쪽의 관계상, 뒷막 관계상 당장 잡히진 않는다고 보는 건데요. 네. 김현찬 2단도 뭔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당연히 패로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일단 일선을 늘겠죠. 네, 지금은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은 잡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상변 쪽의 뒷막 관계상 마지막 잡히질 않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저렇게 단순하게 끝내기를 해도 네. 이미 한 점을 끊어 잡은 수 자체가 큽니다. 제가 자산기 쪽을 100집을 8집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5집이 났고 그 가운데 흙이 한 점을 따냈기 때문에 4집이 났습니다. 선수로 4집짜리 끝내기를 한 거죠. 선수 4집은 후수 8집이기 때문에 좌하기 쪽에서 백이 버텨간 것이 꼭 이득을 받는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수수는 비틀었지만 크게 득은 없었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수도 끝내기죠. 여기까지도 가능한가요? 백이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쪽에서 젖혀서 차단을 해도 네. 흙이 이 선을 한번 넣는 순간 한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차단했던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네, 지금 그와 같은 수순이 되는데요. 이렇게 끊는다면 백 한 점이 잡혔죠. 이원영 3단은 부분적으로 손해이지만 선수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실전의 진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영 3단 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가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돌을 거뒀습니다. 네. 지금은 네. 뭐 반면 10집 이상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차이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을 했네요. 네, 김현찬 2단 승자 1회전에서 이원영 3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승자 2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네,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줬고요. 이원영 3단은 초반에 좀 무리한 행마를 했던 것이 네, 패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영 3단 오늘 바둑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이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원영 3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김현찬 2단도 승자 2회전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우세를 잡고 있었어요. 네, 게다가 이원영 3단이 끝까지 강수로만 일관했는데 뭔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침착한 수읽기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김현찬 2단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승자 1회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